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지난 3월 1일 원고의 요청으로 한번 연기했던 법원 공판이 일정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정당한 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분쟁 땅 토지 구매 협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고, 우리 측 변호사는 잘못된 GPS 등과 같은 그간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재판장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전면적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판사는 또한 저에게 땅을 판 전 주인을 정인으로 불러 과거 원고 이웃에게 땅을 팔 때의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약 2시간의 재판 후 우리 측 변호사를 불러 분쟁 땅 포함 공사 재개 허가를 위한 특별한 가처분 결정은 하지 않고 1개월 내로 바로 결심 공판으로 끝내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1심 공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고 측 분쟁 땅도 문제이지만 첫 번째 이웃 땅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판결에 따라 이를 정리해야 하고 신속한 공사 재개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결심 공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상당한 고통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현재 코로나 상황과 향후 코로나 후 캄보디아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일 30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 국민들의 위기의식은 과거보다 매우 안정적인 듯합니다. 여기 캄보디아도 매일 확진자 300명에서 400명 선이며 한국처럼 모두 오미크론 확진자들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확진자가 많아 꼭 이 기록을 믿고 신뢰할 사항은 아니나 이제 더 이상 확진자 수는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캄보디아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말 훈센 총리는 환자가 원한다면 확진자라 하더라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더 이상 감옥 같은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그간 중국 백신의 도움으로 올 1월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되었고 전 국민의 99%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이제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돌아선 듯합니다. 이미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해외 입국자 강제 격리를 해제하고 국가를 개방하였으며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법, 주요 관광국가인 중국, 한국, 베트남 등 해외 국가들의 자국 격리 문제로 이 나라의 입국자 수는 현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제 1일 확진자 수 10,000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캄보디아 정부의 개방 기조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2년 동안 저희같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열악한 보건 환경 하에서 놓여 있었던 일반 시민들은 국가 재난지원금조차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하고 강도 높았던 봉쇄 조치를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문을 닫아야 했으며 대규모 중국 건설 현장들과 한국 기업 등을 포함한 약 55%의 외국인들이 사업을 포기 또는 중단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를 다시 뛰게 할 국가는 중국뿐입니다. 과거 한국이 캄보디아 투자 1위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중국인 투자에 비하면 조적지열이고 중국 또한 동남아 투자처 중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캄보디아이며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대접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발행과는 달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하게 코로나 방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이며 전 세계가 모두 위드 코로나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도 나홀로 직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지금 지역 간 이동도 통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해외 입국 시 14일 격리를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코로나 정책에 있어 무관용 전략으로 성공하였다며 중국 정치 시스템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으나 언젠가 다시 개방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때 한국이나 캄보디아는 또 어떠한
불행한 영향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뭐든지 사람 많은 쪽으로 따라가면 중간을 할 수 있다는 진리는 중국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캄보디아의 경제 회복 속도도 매우 더딜 것입니다. 작년 세계은행 기준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은 아마도 2.2%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은 약 4.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는 코로나 전 건설이 전체 경기의 약 50%, 관광이 30%, 기타 서비스업이 20%로 주축을 이루고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큰 사항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다시 건설 투자가 재개되어야 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시아누크빌로 몰려와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훈센 총리가 중국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민간 건설 현장은 약 270여 곳이고 대부분 중국 프로젝트들로 이들이 빨리 돌아와야 하지만 국가기관 산업 즉 인프라 프로젝트는 코로나 발생으로 일부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되기도 했으나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던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의 고속도로가 올 하반기에 부분 개통이 될 것으로 보이고 30여 개의 도로 프로젝트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원조 자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프놈펜 신국제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2023년에는 일부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신공항과 프놈펜 도심을 바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 건설 또한 올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 후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시아누크빌은 마카오처럼 도박의 성지로 변할 것이고 코로나 기간 동안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를 마무리한 앙코르와트의 도시 시엠립은 새로운 관광도시로 모습을 바꾸고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 캄보디아를 찾은 관광객 수는 최대 800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약 3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호텔 수는 약 1000여 곳으로 모두 재개장을 지금 서두르고 있으며 새로운 호텔만 120여 곳이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순조롭게 선순환된다면 캄보디아는 다시 7%가 넘는 경제성장률로 활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중국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중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반대로 국민들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이 또한 남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캄보디아 또한 이웃 국가들과 국경 문제로 태국과 베트남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들과 문제만 생기면은 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겁도 없이 대듭니다. 국민들의 애국심은 이해하지만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력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캄보디아의 군사력, 군사제도 그리고 조직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도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